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 블로에버입니다. 적어도 제 구독자 여러분들만큼은 베트남에서 슬기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모토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관심이 있으시면 제 채널 안 보시면 손해죠.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은 베트남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는 수많은 분들을 괴롭히는 향수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몸에 상처가 나면 눈에 그 정도가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적으로 치료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향수병과 같이 마음의 병인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본인도 알기가 어려우며 용기를 내서 주변인에게 도움을 구해도 정신력이 약하다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기가 쉽습니다. 특히나 증세가 보이지도 않고 심리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게 대부분입니다. 조금씩 증상이 악화되는 향수병 특성상 독감처럼 일시적으로 앓다가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평생 가는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지기가 쉽고 타지에서 힘들게 세운 모든 목표와 그동안 힘들게 노력한 것까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어 외국 생활하는데 향수병을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새벽부터 일하러 나가서 하루 12시간 이상 밖에서 일하다가 해가 어둑어둑해지는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을 하는데요. 깜깜한 방에 홀로 불을 켜고 유튜브로 된 레시피를 보며 스스로 어설픈 한국 요리를 만들어 먹고 나면 금세 몸이 노곤노곤해서 일과 후 이것저것 할 거라고 계획을 세우지만 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잠들어서 눈 뜨면 출근하는 단조로운 생활이 반복되는데요. 해외에서 일하며 생활하시는 수많은 분들 생활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심신이 피곤하고 약해질 때 혼자 저녁에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스물스물 반갑지 않은 그놈이 나타나는데요. 그건 바로 향수병입니다. 외국에서 가족과 같이 계신 분들도 있지만 혼자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신 분도 많이 계신데요. 향수병은 특히 평소 말할 상대가 없고 외국에서 혼자 생활하는 분들에게 훨씬 잘 발생합니다. 한국에서도 혼자 생활하는데 발생하는 실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하물며 말도 안 통하고 이보다 훨씬 제약이 많은 외국에서는 향수병은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쉽게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향수병은 누구는 왔다 간지도 모르게 지나갈 수도 있고 누구는 너무 심하게 알아 외국 생활 다 포기하고 한국에 무작정 돌아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만큼은 슬기롭게 향수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가 실제로 적용하여 향수병을 극복한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참고하시어 언제든 내 곁에 있다가 내 몸과 마음이 약해질 때 소리 소문 없이 악랄하게 더 자주 찾아오는 향수병을 슬기롭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같이 출발해 보실까요? 자, 따라오시죠. 향수병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안은 술을 줄이자입니다. 해외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저는 아예 술을 끊으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외국에서 뭐라도 하려면 우선은 술을 마시는 횟수와 양을 줄여야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일이나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신다고 하더라도 그 횟수와 양을 줄이려고 노력하시고 무엇보다도 습관적으로 본인이 직접 반주를 한다거나 스스로 찾아 드시는 것만큼은 꼭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퇴근 후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오늘도 수고했다라는 보상 심리까지 겹쳐 유튜브나 영상 하나 보면서 자연스럽게 식사와 습관적으로 반주를 하기가 쉬운데요. 그 술 기운에 잠깐 기분이 업되어 있다가 곧 몸이 깔아져 아무것도 못하고 쓰러져 자고 다음날 또 일 가고 이런 생활 패턴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마시는 술의 양도 처음에는 가볍게 소주 반병에서 시작하지만 치기도 내성이 생겨 나중에 소주 1병, 소주 2병 점점 마시는 양이 늘어나다가 몸 건강, 정신 건강까지 망치기가 아주 쉽습니다. 베트남에서 힘들게 돈 벌어서 현지 가라오케 월세 내주고 아가씨들 월급까지 줄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번 호기심이나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라오케에 가는 건 둘째 치고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보다 유흥비가 저렴하긴 하지만
한 번 갈 때마다 작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 30만원까지 가라오케에서 쓰는 돈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가게 되면 술값에 대해서도 무뎌져서 나중에 20, 30 아무렇지도 않게 쓰게 되어 멀리 베트남에까지 일하러 와서 힘들게 번 돈을 의미 없이 쓰게 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나 현지에서 여자를 만나고 싶으면 자연적으로 만나야지 인공적으로 돈 쓰면서 만나는 것에 익숙해지면 결국은 가게에 놀아나 돈만 빨리고 나중에 몸 버리고 시간 버리고 남는 건 빈 통장만 남는 경우는 베트남에서 너무나도 흔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만나는 한국말을 조금 하는 베트남 아가씨들 역시 한국 남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를 남자로 보지 않고 단지 그들의 돈으로 남자를 보는 꽃뱀을 만날 확률이 매우 높아 사귀던지 어찌 됐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성을 만나시더라도 가급적 술을 안 마시는 곳에서 일반적인 현지 여성을 만나며 맨정신에 연애를 하던가 뭐라도 해야지, 만나는 여자 쪽에서 자꾸 술을 권한다거나 다른 정신을 흐리는 무언가를 권유할 때는 꼭 한번 자신과의 대화 시간을 조용히 갖고 객관적으로 이 여자를 계속 만나야 하는가, 이 여자가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진지하게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더 늦기 전에 본인과 진실의 방에 손잡고 들어가서 현재 본인의 외국 생활 현실을 직시하시고 독한 마음 한번 먹고 내가 죽나 네가 죽나 하는 마인드로 술을 줄이고 가급적 멀리해야 연애를 하던 운동과 취미가 됐던 공부가 됐던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단편적으로 우울하고 힘들 때 잠시 현실에서 회피하고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향수병의 절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니 뭐라도 하려면 우선 술부터 줄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몸을 움직여 운동을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신체와 정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몸이 약해지면 우울해지기 쉽고 우울해지면 움직이기가 싫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더 몸이 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향수병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려면 그 악의 고리를 끊어내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각 잡고 헬스장에 다 가거나 스페셜한 운동을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흘릴 만한 어떠한 곳이라도 좋으니 1시간 이상 운동은 꼭 하셔야 합니다. 걷기도 좋고 걷는 게 어려우면 계단 오르기도 효과가 좋습니다. 연초 매주 결심하지만 막상 일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밥 먹으면 몸이 깔아져 아무것도 하기 싫고 결국은 내일부터 하지만 그 내일은 절대 오지 않는 경우가 보통인데요. 해외에서 운동은 누구한테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최소 외국에서 안 아프고 내 몸을 지키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몸에 힘이 생겨야 일을 하든지 연애를 하든지 뭐라도 합니다. 아시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운동을 해서 힘이 생겨야 향수병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아프지 않고 생활하기 위해 해외에서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정도로 움직인다면 추운 한국에서도 땀이 날 정도로 1회 1시간 기준으로 본인의 외형 및 현재 건강의 현상 유지는 일주일에 2번 이상, 몸을 만든다거나 다이어트 등 무언가를 플러스해서 신체에 바란다면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은 필수입니다. 향수병을 이기는 세 번째 방법은 현지 친구를 만들자입니다. 나는 베트남어를 못해, 영어를 못해, 숙기가 없어, 시간이 없어. 현지 친구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100가지도 넘게 될 수 있습니다. 그저 편하다는 이유로 아는 한국 분들만 교류하고 생활하다 보면 여기가 베트남인지 한국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인데요. 맨날 보는 사람도 어울리는 사람도 거기서 거기다 보니 매우 제한적인 정보로 베트남은 이렇다 저렇다 편견을 가지고 한국과 다름없는 인간관계를 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는 베트남에 있는 장점을 거의 살리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보다는 현지 친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굳이 이성 친구만을 만날 필요 없이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다 장점이 다 있습니다.
굳이 돈을 써가며 인위적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것보다 우선 일상생활 속에 마음에 드는 현지분이 있으시면 일단 돌격하셔서 솔직하게 한국에서 왔는데 현지 친구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고 연락처를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성공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실 텐데요. 특히나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한국인들은 큰 호기심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한국보다 이성 친구를 사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현지 친구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외국어 학습에 대해 강렬한 동기부여를 느끼실 텐데요. 이는 자연스럽게 외국어 공부로도 이어져 결국은 자신의 커리어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현지인과 대화 시 부족함을 느껴야 내가 어디를 보완해야 하는지, 앞으로 외국어 학습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지 친구가 있어야 또 배운 언어를 써먹을 수 있고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비단 외국어 향상뿐만이 아니라 현지인 친구를 사귀면 생각보다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 해외에서 긴급한 일이 생기면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남들보다 시간과 돈을 훨씬 더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을 만한 현지 친구에게 이성 친구를 소개받는다면 소개를 하는 입장에서 대부분 한번 걸러서 소개를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베트남에서 이 루트로 이성을 소개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확률로 좋은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경로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향수병 극복 방안으로는 현지 언어를 배우자입니다. 완벽하게 현지어를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나 예전에 외국어 공부하면 학창시절 온갖 압박을 받으며 시험을 위해 배운 경험이 있고 외국어 공부라고 하면 몸서리 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거창하게 학생처럼 각을 잡고 공부를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을 하려고 공부를 하는 건데 공부가 주가 되어 시작도 하기 전에 지쳐서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주객이 전도될 가능성이 높으니 가볍게 평상시 많이 쓰는 말부터 휴대폰으로 사전 검색을 해가면서 한마디씩 현지어를 하시면 됩니다. 인사말부터 우회전, 좌회전, 정지, 사랑해 등 생활에 꼭 필요한 말부터 관심을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며 하나씩 배워나가며 말하시면 충분합니다.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공부를 하시다가 부족함을 느낄 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지 친구들을 사귈 때도 베트남어를 조금이라도 하는 것과 한마디도 못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나는데요. 부족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서툰 베트남어로 한마디씩 말하다 보면 호감도와 분위기가 확 올라가고 현지인들이 무척이나 좋아하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현지인과 계속 소통하다 보면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어휘력도 늘고 발음도 좋아져서 현지인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베트남에서 점점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서 결국에는 향수병 극복에도 더할 나위 없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극복 방안은 현지에서 몰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취미를 만들자입니다. 베트남은 한국이 아닙니다. 베트남에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취미를 찾아 본인의 스트레스 조절을 효율적으로 잘 하셔야 합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를 하나 사서 하노이 근교 어디든 시간이 날 때마다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것이 여기서 만든 취미인데요. 갈 수 있는 거리를 선정하여 틈틈이 조사하고 여유가 된다면 오토바이를 타고 직접 방문하는 취미를 선택해서 저 나름대로 베트남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거창한 관광지도 좋지만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거리는 어딜까? 베트남 사람들은 가구는 어디서 살까? 이렇게 오토바이가 거리에 많은데 그럼 오토바이 중고거리는 어디지? 등등 베트남 생활 속에서 평소 궁금한 장소에 대해 직접 방문해서 살아있는 정보도 접하고 그 중에 쓸모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정보도 드릴 수 있어 무척 보람찬 취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배우고 싶은 악기를 배워도 좋고 본인의 미래를 위해 무언가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찌됐든 목표를 잡고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하다 보면 향수병은 어느새 남의 이야기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뭐라도 좋으니 베트남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고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말도 안 통하고 모든 게 낯선 외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힘드셨나요?
혼자가 아니니 힘들 때는 홀로 끙끙 앓지 마시고 저를 비롯해 주변 분들에게 허심탄회하게 고민을 한번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만이라도 크게 위로가 되고 내가 보지 못하는 객관적인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본다면 평소 고민했던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으니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없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응원하며 돕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